침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침구 세탁 주기와 세탁법이거든요.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확히 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불 세탁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침구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세탁이 아니라 저는 이불에 편백수를 뿌려요. 제가 알려드린 그 주기에 맞춰서 세탁만 하시면 아이의 비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침이나 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게 집진드기거든요. 알칼리성 세제는 비염이나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잔여 세제가 남았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작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염이나 아토피 가진 아이들 정말 많잖아요. 제 주변에 봐도 비염이나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저희 아들도 사실 비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진먼지 진드기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침구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침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침구 세탁 주기와 세탁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확히 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불을 깨끗하게 빠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불 세탁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아이 비염이 심해질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이불 세탁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침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탁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돌돌이에요. 돌돌이를 매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탁하는 것보단 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세탁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탁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관리하시는 비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침구 관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세탁이 아니라 돌돌이입니다. 돌돌이 아시죠? 돌돌이. 네, 저희 몸에서 각종 각질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거를 먹고 사는 게 진먼지 진드기예요. 떨어진 각질만 잘 제거해줘도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의 침구에 돌돌이를 맨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돌돌이를 하실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매일 관리만 해줘도 아이의 이불을 맨날 빨지 않아도 침구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만약에 돌돌이로만 좀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요즘엔 침구 청소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침구 청소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돌려주는 게 좋고, 저희가 잠을 잘 때 이불만 생각하는데 이불 말고 노폐물들이나 각질들이 가장 더 많이 떨어지는 곳은 패드랑 얼굴 베개 부분이니까 베개하고 패드 부분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꿀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이불에 편백수를 뿌려요. 의사분들도 편백수 뿌리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페브리즈나 이런 것도 그건 탈취를 위한 용도지 아이의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인공향료가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살림에서 파는 편백수 100% 편백수가 있어요. 그 제품을 사서 돌돌이로 돌린 다음에 그 위에 편백수를 뿌려줘요. 그러면 매일 그 관리만 해줘도 매일 빨래를 하는 것보다 매일 침구를 세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구 세탁 주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그 주기에 맞춰서 세탁만 하시면 아이의 비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베개에 패드, 이불 순서대로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베개 커버는 며칠에 한번 빨아야 될까요? 정답을 알려드린다면 베개 커버 세탁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저희가 잠옷이라도 입고 자잖아요. 몸 부분은 사실 노출이 잘 안 되지만 얼굴이 닿는 베개 커버는 굉장히 피부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더럽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일 자주 세탁해야 될 침구 중에 하나가 베개 커버예요. 베개 커버만 신경을 써도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베개 커버인데 교체가 쉬운 밴딩으로 된 베개 커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 베개 커버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침이나 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게 집진드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랄 수 없게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가 편한 밴딩 베개 같은 걸 쓰시는 게 최고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귀찮으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돌돌이라도 꼭 해주시는 거.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햇빛 샤워로 이렇게 햇빛으로 건조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드. 패드는 이불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몸에 닿고 각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최고 1등이 베개 커버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패드도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요. 이게 땀 같은 게 흡수가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이니까 흡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패드는 2주에 한 번은 꼭 세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패드는 돌돌이로 각질 제거 등을 해주시고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염이나 땀이 많은 아이들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탁이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이런 패드를 사용하시면 세탁을 자주 해도 뭐 망가지지도 않고 먼지도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불 세탁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불도 패드랑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겉으로 보이는 이불 커버만 따로 벗겨서 세탁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불 커버 안쪽에 솜도 집진드기 같은 것들이 서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돼서 세탁할 수 있는 차렵이불 제품을 추천드려요. 차렵이불을 쓰시면서 통으로 세탁을 하시는 거 2주 정도에 한 번 하시고, 이것도 만약 가능하다면 아이가 알러지나 이런 게 심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 분들은 2주에 한 번, 아이가 아토피나 비염 등이 심하다, 그 땀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세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돌돌이는 매일, 계속 강조하지만 돌돌이를 매일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불도 닿는 부분, 몸 안쪽에 닿는 부분 위주로 해서 잘 돌돌이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집 진드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비염이 심한 아이는 2, 3일에 한 번, 패드는 2주에 한 번, 만약에 여기서도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불도 2주에 한 번, 여기서도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매일 돌돌이 돌리기, 돌돌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돌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불 세탁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불 세탁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불 세탁 법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이불을 깨끗하게 빠는 거에 굉장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이불을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려면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알칼리성 세제는 비염이나 아토피 있는 아이들에게 잔여 세제가 남았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작용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을 하신다면 굳이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득도 있지만 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건강상으로는 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아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미온수에 2주에 한 번 단독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섬유유연제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유연제가 말이 참 많잖아요. 저는 섬유유연제야말로 이불을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쓰더라도 저는 구연산에다가 아로마로 해서 직접 만들어서 섬유유연제를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 몸에 해를 입히지 않은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쓰는 거
아니면 아주 적당량의 소량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이불의 겉표면이나 이불 원단을 위해서 섬유유연제를 쓰는 것 별로거든요. 그래서 섬유유연제는 사용을 안 하시거나 성분이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헹굼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헹굼을 저희가 기본 세팅 표준 코스로 하면 세탁기마다 다를 수 있는데 2번 정도 있더라고요. 세탁 방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헹굼이에요. 왜냐면 아토피나 비염을 가진 아이들이 세제에 잔여물이 있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헹굼을 표준 코스로 하면 2번 정도가 잡히잖아요. 거기에 2회 정도는 추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총 한 4회 정도? 그리고 헹굼을 잘 해야 집 진드기가 물에서 헹궈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면 충분한 헹굼을 해야 나가지, 안 그러면 또 다시 붙거든요. 붙으면 안 되잖아요. 사체들이 붙으면 또 다른 집 진드기를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지 않도록 헹굼을 더 많이 하는 거, 2, 3회 정도 추가해서 헹굼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조 부분, 이거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 많으신데, 건조기를 돌리셔도 되지만 세탁도 자주 하고 건조기까지 자주 돌리면 이불이 많이 손상돼서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건조를 많이 추천드려요. 요즘에 나오는 이불들은 건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건조기를 사용하신다면 2시간 코스면 한 20-30분 정도만 건조기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햇빛 건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건조를 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그런 나쁜 것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건조로 바삭하게 잘 말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면 습한 곳에서 나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건조를 잘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이불을 깨끗하게 빠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이불 세탁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근데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빨려면 이불 자체가 좋아야 돼요. 세탁하기가 굉장히 편한 이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불 커버 제품보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차렵 이불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솔직히 귀찮지 않아야지 자주 세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탁을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불 자체가 좋아야 돼요. 이불 자체가 좋다는 건 뭐냐?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통기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좋은 그런 원단으로 제작된 이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좀 남겨놨거든요. 고정 댓글에 그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좋은 이불이란 어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인지 그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신경 써도 아이가 많이 좋아져요. 저희가 영양제만 계속 먹인다고, 아니면 공기청정기만 돌린다고 해서 아이의 비염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발생시키는 원인을 잘 제거해야 돼요. 그게 집 진드기라면 그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탁 주기에 맞춘 세탁을 자주 해주고, 세탁법도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탁법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사는 게 바쁜 요즘에 편하고 좋은 이불로 건강도 지키고 내 에너지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